안녕하세요. 저희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를 위해서 제가 그림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슬라이드의 일부분은 국내외 여러 도서를 모두 살펴보고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많은 국내 도서들과 원서 중에서 사실 제일 제가 추천드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러셀 교수님의 이 교재는 꼭 한글 괜찮으시다면 원서를 구입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권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학기에 배울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잘 취사 선택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미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가능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지, 그게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셉을 바탕으로 최대한 기계가 사람처럼 흉내내가지고 프로덕트로 혹은 소프트웨어 앱이라던가 프로그램으로 저희 실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즉 우리 주변의 인공지능 응용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동시 대부분의 인공지능 프로덕트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거의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아주 근본적으로 맨 마지막 단에 어떤 그 출발점에서 원하는 답,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경로와 많은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색이라는 용어를 들으셨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search, 영어로 search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뭐 예를 들면 융복합 전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소속되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1학년 혹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데이터 스트럭처라던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탐색 방법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도 역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면 아주 기본적인 맨 밑바탕에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효율적인 탐색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그때 변하는 데이터라던가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인공지능 개론을 듣기 전에 선수 교과목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데이터 스트럭처라던가 알고리즘 이라는 교과목이 있긴 있어요. 이 밖에 뭐 discrete mathematics or engineering mathematics 이런 이산 공학수학 이런 개념도 또한 probability 이런 확률론 개념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제가 중간 눈높이에 학생들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가지고 최대한 만약에 선수 교과목을 듣지 않으셨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교과목들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분들도 인공지능 응용 사례에서도 이런 탐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아주 맨 밑에는 존재를 한다. 이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인공지능 관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1장에서 제가 이런 페이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은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 그 다음에 학문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생각하는 부분, thinking 부분과 행동하는 부분, acting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처럼 사고를 한다는 거는 thinking humanly라고 하고요. 연구 분야 중에서도 cognitive science나 신경망 쪽의 연구자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고요. 뭔가 인간처럼까지는 아니어도 합리적인 부분이라도 좀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논리학이나 추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acting humanly.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던가 로봇 공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바로 제가 앞 페이지에서 소개해드린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목표를 향해서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번 최적의 가능하면 행동과 판단을 해서 그 경로를 쭉 following 하면서, tracing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울까요? 사실 인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이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성이라고 함은 나이에 맞게 혹은 성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결국에 과정과 결과 그렇기 때문에 기계 입장에서는 모방에 초점을 둬야 되고 논리나 감정이라던가 상황까지 판단을 해야 돼서 고려할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조금 사실 완벽한 인공지능, 강인공지능까지 되기는 아직 멀었고 굉장히 힘든 파트죠. 하지만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즉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약간 모션이라던가 감정적이라던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최고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스트 아웃컴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요 정도의 강 혹은 중인공지능 혹은 약 혹은 중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고 프로덕트가 만들어져 있고 소프트웨어가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걸까요? 네, 요 1, 2, 3, 4를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러셀, 제일 유명한 원서죠. Artificial Intelligence on Modern Approach라고 하는 원서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림인데요. 요 첫 번째가 원서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개념은 요 이행 이열에 있는 acting rationall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영어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ting rationally, computational intelligence is the study of the design of intelligent agen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는 뭘까요? agent입니다. agent.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처럼 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성적으로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최고의 아웃컴을 향해서 가는 이런 acting rationally를 만족을 시키려면 computational intelligence가 있어야 되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와 작동 컴포넌트는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AI is concerned with intelligent behavior in artifacts라고 되어 있고 유명한 분들이 대략 1998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 acting rationally라고 하는 개념을 다 디파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꺼내시고 요 페이지는 한번 사진을 찍어봐 주세요. 제가 한 학기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페이지는 제가 찍으라고 하는 건 꼭 찍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 어차피 온라인 수업으로 나는 이 부분이 더 부족하고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주기적으로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페이지는 편하게 영상 멈추시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사진첩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반복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틀릴 뻔한 문제를 맞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쵸, 학점 에어리어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일 뻔했는데 평소 때 조금 더 노력했더니 그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첩을 봤더니 A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스마트폰 자주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Modern Approach, 현대적 접근 방식으로 인공지능 책을 쓰신 러셀 교수님 교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요. 공부 안 되실 때 유튜브에서 러셀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AI. 그러면 관련된 영상이 나올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렵고 분야별로 다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정의는 Acting Rationally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과연 에이전트는 뭘까요? 이 페이지도 사진을 찍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앞에는 사실 뭐 레셔널 에이전트, 뭐 러닝 에이전트, 뭐 휴리스틱 에이전트, 옵티멀 에이전트, 굉장히 많은 어드젝티브,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나 모듈은 지금 내가 풀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컴포넌트의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의 구성 요소는 일단 사람에 비유하자면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환경을 인지를 하고요. percept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한 다음에 환경에 다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풋이 있고 두 개의 아웃풋 정도가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로는 sensors, percept, environment, actions, effector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ffector는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비유하자면 팔과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러셀 교수님의 교재에 있는 그림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보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눈에 해당되는 센서가 있게 되고요. 요 에이전트 안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인지한 데이터, 그죠? 인풋을 바탕으로 띵킹을 하게 됩니다. 1번 perceive, 그죠? input. 그 다음에 2번 thinking, 그죠? process. 그 다음에 3번 ac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디바이스라던가 프로그램은 사람처럼 뭔가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결국에는 be able to think, react with environment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인지해서 입력값을 가지고 thinking을 해가지고 react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에이전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sensors, percept, 그 다음에 agent, actuator, action, environment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형용사 하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에이전트보다 조금 만약에 복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2살이 되면 잘 걷고 그리고 3살이 되면 조금씩 학습을 시작하고 4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환경에서 뭔가를 관찰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실수도 해보고 학습을 하면서 뭔가 리액트를 하는 거죠. 요런 과정이 사실은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에이전트를 러닝 에이전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이 요런 식으로 있다면, 환경에서 가지고 와요. 인지를 했어요.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environment고요. 왼쪽에 있는 박스는 agent죠. 그래서 agent는 크게 센서가 있는데, 센서에서 뭔가를, 그쵸?
프로세스를 하죠. 센서에서 받아들인 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서 environment로 리액트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음표로만 표시했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 learning을 함으로써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어떤 크라이테리어라던가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럴 때 아이는 아직 처음에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모의 말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죠. 자, 그게 퍼포먼스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크리틱이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면 러닝 엘리먼트가 러닝 골을 생각하면서 즉 프로블럼의 어떤 그 타겟 혹은 베스트 아웃컴을 생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퍼포먼스 엘리먼트하고 협업을 통해서 뭔가를 다시 이게 맞나? 이게 부족한가? 이런 정보도 고려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엘리먼트를 바탕으로 러닝 엘리먼트가 다시 학습이 되고 다시 학습했을 때마다 이게 이 문제에 적합한가, 이 문제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는가, 베스트 아웃컴을 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프로블럼 제너레이터와 같이 협업을 또 하겠죠. 그래서 요 각각의 화이트 박스에 있는 개념이 저희가 지금은 월드로 표현돼 있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겠네라고 표현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특정 인공지능 에어리어에서 어떤 아주 단순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 하나 풀기 위해 그거조차도 이 화이트 박스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결국에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려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프로그램 코드에는 이 각각의 화이트 박스가 어떻게 표현이 될까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프하게 제가 쉽게 한국어로 저희가 편하게 이런 개념이 존재하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그래도 대표적인 예제는 당연히 파이썬 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개념을 잘 염두하시면서 스마트폰 사진 찍은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매핑 시키시면서 효율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역시 이제 그 Artificial Intelligence 텍스트북에서 이제 가지고 왔고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요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nvironment에서 인풋 값이 들어오고 결국에 액추에이터가 아웃풋을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센서 입장에서는 입력은 하나인데 항상 어떤 모듈 입장에서 input 그죠? coming 엣지하고 그 다음에 in degree 엣지하고 out degree 그러니까 나가는 디그리가 몇 개인지 화살표가 몇 개인지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센서 입장에서는 environment에서 하나가 들어오는데 결국에 이것을 performance element와 critic에 줘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가게 되죠. critic 이라고 하는 모듈 입장에서는 퍼포먼스 스탠다드가 외부에서 들어오고 센서로부터 지금 센싱한 어떻게 보면 실시간 혹은 환경을 인지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두 개의 인풋이 들어오는데 피드백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웃풋이 나가게 됩니다. 러닝 엘리먼트 입장에서는 두 개의 인풋이 있고 두 개의 아웃풋이 있고요. 퍼포먼스 엘리먼트 입장에서도 세 개의 인풋이 있고 두 개의 아웃풋이 있고 프로블럼 솔버에서는 한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 러닝 에이전트가 완벽하게 그 코드는 어떻게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안 드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 이해하시고 주기적으로 사진 찍은 거 스마트폰으로 매일 봐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에이전트와 조금 기본적인 에이전트보다 복잡한 러닝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컴포넌트가 어떻게 개수가 다르고 그리고 에이전트 안에 있는 복잡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똑같이 오른쪽이 environment인데 일반적인 기본 에이전트는 센서가 있고 현재 에이전트가 보는 환경에 해야 할 동작들을 기존에 만들어 놓은 조건과 동작 규칙들을 바탕으로 매핑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러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단순히 조건, 동작 규칙들만 보는 게 아니고 러닝 엘리먼트가 있어가지고 퍼포먼스 엘리먼트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체인지를 하죠.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요 학습하는 이 과정이 목표에 들어맞고 기본적인 퍼포먼스 스탠다드에 맞는지를 동시에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당연히 복잡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그렇다면 요런 액팅 레셔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요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트의 종류, 요런 개념은 과연 AI 전체를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활용이 됐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또 1장에서 배웠었던 AI 히스토리를 간단히 다시 리뷰를 하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1주차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역사는 크게 이제 3번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발전과 발전 사이에는 그쵸,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호 처리 분야에서 단순히 기호를 어떻게 지능적으로 처리하느냐 요 파트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 인공지능이 성장을 하면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개념과 각각의 도메인에서 좀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구현이 가능하고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발달하고 데이터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제3의 인공지능 성장기를 맞게 되었고, 그때에는 저희가 특히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학습이 이제 영어로 러닝인데 정말로 모든 전공의 학생분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고 학습이라는 단어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인공지능의 개념은 아주 맨 밑바탕이 학습입니다. 학습.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더불어서 인공지능이 각각의 초점에 맞춰서 동시에 발전되어 온 응용 분야의 아주 기본적인 큰 그림은 기호 처리에서 전문가 시스템을 거쳐서 지금은 학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죠.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 안에 학습이라고 하는 저희가 기능 컴포넌트 롤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정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AI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AI 애플리케이션들 각각에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원리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한 번 발전하고 암흑기가 있다가 두 번째 발전하고 또 암흑기가 있다가 이렇게 세 번째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1차 붐 때는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기호 처리 분야라도 지능적으로 해보자. 여기에 초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2차 붐 때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그 도메인에서 전문가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AI를 구성하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일이 있고요. 3차 붐 때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교수님 학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한번 요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이 인식한 고양이입니다. 마치 저희가 1살이나 2살 정도 된 아이한테 이렇게 생긴 동물이 고양이야. 이렇게 생긴 동물은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주죠. 그런 것처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기계도요. 그래서 2012년도 6월 26일 업데이트된 최종 인공지능이 인식한 구글의 고양이를 보시면은 다양한 고양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양이 A 같은 경우는 뭐 고양이를 찍은 사진인데 뭐
눈이 강아지랑 달리 검정색 눈동자가 좀 더 작고 또렷하고, 털은 강아지보다는 대체적으로 짧고, 색깔은 강아지보다 대체적으로 어두운 편에 속하고, 멀리에서 찍은 또 다른 요런 고양이 사진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대체적으로 강아지보다 사이즈가 좀 굉장히 크거나 작은 개념보다 약간 중간 정도 요런 그런 류가 많고, 예를 들면 꼬리가 좀 더 길고, 뭐 예를 들면 귀는 대체적으로 뾰족하고 이런 그림이었고, 또 다른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찍은 고양이 손과 뭐 발인데, 뭐 손톱이 좀 더 날카롭고 수염이 뭐 고양이는 특징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켰더니 구글의 고양이, 구글에서 이미지넷에서 인식한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요렇다. 그래서 정말로 고양이 찍은 사진과 강아지 찍은 사진을 넣어주면서 맞춰보라고 하면, 아, 이거는 고양이다 이렇게 맞추고, 이거는 고양이가 강아지다 이렇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부분 가셔가지고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AI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뭐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사진이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보고 요것은 무엇이다, 혹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 다음에 뭐다 이렇게 예측하는 컴퓨터 비전, 광고, 게임, IoT, 그죠? 인터넷 오브 띵, 추천 시스템, 의료, 자율주행, 그죠?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 다음에 로봇, 챗봇, 음성인식, 기타 굉장히 많은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학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이 고려가 된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인공지능의 기초 지식으로 acting rationally가 무엇인지,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학습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능은 뇌가 중요하죠.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일단 뭔가를 인지하려면 눈이 필요했고, 리액트를 하려면 손과 발이 필요했죠. 그런 것처럼 결국에 인공지능에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신체, 하드웨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에어리어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할 때 단순히 소프트웨어로만 되는 분야도 있고, 소프트웨어 플러스 하드웨어도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린 요런 그 AI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요 AI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분야는 각각의 분야에 계신 연구진들과 교수님들과 그 다음에 회사 연구소에서 아직도 개발하고 있고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구현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할 때 각각의 응용 에어리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두고 할까요?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고 뭐 한두 개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실이라던가 진이라던가 기타 등등 굉장히 음성인식 인공지능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거,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인공지능 비서 많이 쓰잖아요. 그때 완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드상에서 단어 5인식률을 인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종 인식해야 되는 단어 수분에 뭐 다양한 오류의 수, 오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의 수가 높아지면 잘못된 인식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짤 때 요 매트릭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 정밀도예요. 그래서 분류 대상의 이미지 총 매수분의 올바르게 분류한 이미지 매수. 그럼 요거는 당연히 분자가 커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분류를 잘 할수록 좋은 거죠. 정밀도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에어리어 부분에서는 이런 성능 평가 매트릭을 바탕으로 코드를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을 약
중단계에서 강인공지능으로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별 기능에 대한 평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 인식이라던가 음성 인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치 오류, 뭐 삭제 오류, 삽입 오류 이런 오류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나중에 시간에 진도의 차질이 없이 시간에 여유가 좀 생기면 또 자세히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하기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저희가 최대한 그 acting rationally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 acting humanly라던가 thinking humanly 이런 파트일수록 특히나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기계 번역이나 대화 시스템 등 정답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subjective evaluation이라고 해서 주관 평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에게 실제로 기술을 사용하게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평가 척도 설정 보면 어떤 외국어 문장이 있을 때 사람이 번역한 것과 인공지능이 번역한 걸 비교를 해서 평가 척도가 될 만한 것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평가 척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대역 데이터의 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요것을 구현하고 평가를 하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 기준도를 무조건 그냥 기계에서 두지 않고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해오던 일이니까 그쪽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비교를 해보면서 가치가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기계에게 요런 건 특히 더 잘 가중치를 높여서 고려해라. 혹은 요번만 더 고려하고 그게 아닌 거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 딱 떨어지는 것과 평가하기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다는 거. 그래서 앞서 또 설명드린 것처럼 지능에는 인공지능이죠. 소프트웨어, 뇌와 하드웨어, 신체가 모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표상을 그죠? 실제 세계에 결부시켜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랑 비슷하고 그거는 심볼 그라운딩 문제라고도 또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하드웨어가 만약에 없다면 AI 입장에서 그쵸 이런 사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지 전혀 몰라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두세 살 아이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현실적인 그죠 표상 현실 속에 있는 어떤 하드웨어 보이는 그 자체를 어느 정도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공지능도 역시 이런 표상과 즉 현실과 그 다음에 현실이 아니고 표상이 아닌 개념을 매핑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뇌와 신체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인공지능을 정의를 하거나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라던가 굉장히 다양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도 역시 다양한데요. 단순히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어떤 심리 인지 쪽 분야만 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언어 쪽도 있고요. 경제, 수학, 철학, 그죠? 사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다양한 비전공자 학생분들이 뭐 인터프리팅 랭귀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학교 교양 필수로도 배우시고 또 본인 전공에서도 어드밴스된 과목으로 배우실 거예요. 역시 또 그래서 제 과목을 듣고 계실 텐데요. 비단 인공지능이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컴퓨터 사이언스,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에 국한돼 있고 그쪽에 그 공학자 분들만 하시는 연구가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문, 사회, 자연계열, 의학, 간호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 학문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시켜가지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자동화된 문제를 풀고 계시고 풀어야 되고 학생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공에 상관없이 저랑 한 학기 동안 인공지능 탄탄하게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